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발칵 뒤집혔다는데, 왜냐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253개, 여기 이제 지역구에다가, 지금 현재 그 뭐 상황, 현재 그 지지도 각 후보별로, 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선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선거를 22대 총선을 치렀을 경우에 승패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의석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이런 걸 이제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시뮬레이션 보고서 이제 이걸 만들어 봤더니 그 비례대표가 47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300석인데 의석이 그중에 지역구가 253개니까 253개를 빼면 47개가 남습니다. 47개인데 그중에 34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나머지 열 몇 개를 13개를 뭐 민주당 또 뭐 정의당 등등이 이제 나눠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 대목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단순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연계하는 연동형 방식을 유지하면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내세울 경우 비례 의석을 독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독식을 얼마나 하느냐? 비례대표 47석 중에 34석을 가져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16이니까 34개만 와도 그렇습니다. 150석을 이제 딱 턱걸이로 넘어서서 지금처럼만 해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발칵 뒤집혔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건데 문재인 요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미 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 병립형으로. 그래서 그 위성정당이 나오는 것을 애초부터 딱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자. 이게 이제 국민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준연동형 선거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점수 안박하고 선거제, 공수처하고 선거제 이거를 맞받고 엿받고 먹은 것도 아닙니까? 정의당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없앤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명분상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를 만들어 놨으니 그 명분이 이어지려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렇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뒤가 딱 맞는 명분이 일관되게 흐르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소가리를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 원내 일당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1대 현재 국회의원들 뽑았던 그때 2020년 4월 15일 날 치렀던 그 선거 방식 지금의 그 이 연동형으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등 자리 국민의힘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당론이고 뭐고 쓸데없다. 빨리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시스템이고 뭐고 명분이고 그게 무슨 쓸데가 있느냐. 원내 일당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연동형 유지를 해봤자 돌아오는 실이득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덮친 격으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이 사람이 또 어, 면밀하게 분석을 해놓은 결과를 내놨는데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겁니다. 민주당이 연동형을 선택할 경우에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빵석, 영석, 위성정당 안 만들고 그대로 하면. 그런데 국민의힘은 26석, 26석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34석, 이번에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한 것은 26석, 26석도 네, 많은 거죠. 47 중에 26, 그러면은 절반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된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연동형 실험 차라리 실패했다고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사과해라. 그 제3의 대안을 모색하든지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비례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송영길이나 조국이 비례신당을 만들면 송영길이나 조국이 비례신당을 만들면 그 비례신당은 송영길이나 조국의 비례신당은 민주당 쪽으로 갈 수 있는 표를 뺏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이 비례신당을 만들면 중도층이나 또는 민주당 쪽에 지지를 했던 사람도 이준석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비례신당이 나올 경우에 국민의힘은 이준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조국하고 송영길이 나올 경우에 조국하고 송영길의 비례신당은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다. 이준석의 신당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파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석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정치 개혁을 한다. 그 일관되게 지난 수년 동안 해왔던 그 노선을 빨리 버려라. 그 준연동형. 그래서 뭐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뭐 국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준연동형은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예. 유성정당, 꼼수정당 때문에 소수 정당의 그 원내 진입의 기회를 준다. 그 원래의 취지는 100% 실패. 오히려 양대 정당이 훨씬 더 몸피를 불려서 그래서 슈퍼 공룡 정당이 탄생한다. 그것의 현재의 모습이 더불어민주당 공룡 독불장군 그 괴물이 탄생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가령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과 표 계산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비명계 의원 모이면 원칙과 상식. 여기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비명계 원칙과 상식 여기 이원욱, 뭐 윤영찬, 조응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민주당에서 뛰쳐나가서 비례신당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준연동형 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립형으로 가는 걸 막아내겠다. 김동영 경기지사도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9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의원총이 열리는데 그때 어떤 결론을 내릴까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돌아가면서 출판 기념회 하면서 전 국민을 충격과 실망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